자, 여러분 교재 거기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에 등기 신청 이후의 조치에서 나오는데 제가 등기 신청 절차를 도식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절차를요. 일단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하죠. 심사를 합니다.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이때 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한입니까? 실질적 심사권한입니까? 형식적 심사. 자, 심사를 했는데요. 가령 뭐 신청한 내용이 조금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등기관은 각하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바로 각하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한번 줍니다. 즉 고치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정통지라고 합니다. 고치라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보정통지. 자,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고 다시 보정을 하고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등기 완료예요. 등기부 이제 기재해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우편 됩니까? 안 돼요. 우편은 절대 안 돼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그죠? 다만 전자신청하시려면 미리 뭐 해두셔야 됩니까? 사용자 등록.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자신청은 잘 안 한다라고 했죠.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되니까. 자, 보정 심사를 해봤어요.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해봤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라고 보정 통지를 할 때는 방법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보정 통지 고치라고 통지할 때는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령 무슨 이야기냐면 뭐 방문 신청했다고 반드시 보정 통지도 서면으로 우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 신청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전자 이메일로 보정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거든요. 신청서에다가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요. 그래서 전화로 보정 통지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정 통지는 뭐 우편으로 보정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통지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통지를 할 수도 있고 뭐 팩스로 통지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보정 통지에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보정 이제 고치는 거예요. 등기관이 보정 통지를 해줄 때는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 보정을 할 때는요. 등기를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은 방문 신청하신 분은 반드시 보정도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신 분은 반드시 보정도 서면으로 해서 방문해서 보정하셔야 돼요. 전자 신청하신 분은요 보정도 반드시 전자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 말이에요. 전자로 보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보정 통지는 방법에 제한은 없고요. 보정을 할 때는 방문 신청하신 분은 반드시 한 길만 택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방문 신청하신 분은 보정도 방문해서 하셔야 되고 전자 신청하신 분은 보정도 전자로 보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등기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등기를 각하시킵니다.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각하라는 것은 거부입니다.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자, 등기부에 기록이 되거나 즉 완료되거나 각하되기 전까지는, 이 시점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나 등기 안 할래요. 취하, 철회입니다, 여러분. 왜? 민법에서 철회 배우시죠? 네, 철회.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는 취하라고 합니다. 안 할래요 이 말이에요. 철회. 시험에서 역시 가끔씩 물어봅니다. 등기가 기록, 즉 완료되거나 각하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다시 한번요. 등기가 완료되거나 각하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왜 X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시점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기록되거나 각하되기 전까지는, 이 시점 전까지는 취할 수 있어요. 즉 이미 기록이 완료되거나 그럼 취하 못합니다. 아니면 등기관이 이미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취하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전까지는 취할 수 있는데, 취하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은 취하도 반드시 방문해서 취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자로 등기를 신청하신 분은 취하도 반드시 전자로 전자 취하하셔야 됩니다. 한 길만 택하셔야 돼요.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보정 통지, 이거 방법에 제한이 없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한 길만 선택한다. 보정 통지는 등기관이 고치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 통지는 주로 일반적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실무상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해서 고치라고 전화로 통지 많이 합니다. 보정 통지에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외에 나머지는 한 길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방문 신청하신 분은 보정도 방문해서 보정하셔야 되고 취하도 방문으로 취하하는 겁니다. 전자 신청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보정도 전자로 보정하는 거고 취하할 때도 전자로 전자 취하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큰 틀을 제가 이제 도식화 시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118페이지에서 거기 아랫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찾으셨죠? 형식적 심사주의. 양가로 1번 보시면 각하사유. 각하사유란,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부 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각하사유에는 등기법 29조, 제가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조문이다라고 했죠.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각하 29조 각하사유. 자, 그 29조 각하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 2호는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알아두실 필요 없고 1호, 2호 1호, 2호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재 거기 11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아랫부분에 양가로 2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에서 등기법 29조 1호, 2호 아무 말 없이 그냥 여러분 등기법 29조 1호, 2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9조 1호가 뭐예요? 관할위반. 29조 1호는 관할위반. 29조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 1호, 2호를 간과하고 한 등기는 등기관도 각하사유니까 안 받아줘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받아줬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1월 이내에 이의 기를 부여하고 직권 말소해야 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9조 1호 2호에 해당하게 되면 받아주면 안 되고요. 설령 받아줬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러나 3호 이하 즉 3호부터 11호입니다.
3호 이하의 위반을 간과하고 3호부터 11호도 각하 사유니까 역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르고 등기관이 실수로 받아줬다라는 거죠. 받아주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냥 유효한 등기로 봐버립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죠. 1호, 2호에 해당하게 되면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3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하게 되면 각하 사유는 맞지만 즉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1호, 2호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간과하고 등기를 수리하였을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즉 하자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냥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돼버리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거기 119페이지에 거기 11호 동그라미 11번 밑에 보시면 참고해서 29조 2호의 사유,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사유들이죠. 요 부분이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역시 예시들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자, 기억 보시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무슨 얘기냐? 비닐하우스 건물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29조 2호에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됩니다. 설령 간과하고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 유치권, 여러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려면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 신청하면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시킵니다.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그 기억번의 의미 아시겠죠?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그 없는 물건 하면 여러분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리 하면 유치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역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특약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환공권,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약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특약 등기 못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은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구분 건물, 아파트입니다. 집합건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죠? 이건 집합건물법에서 명문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대지권과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1호, 102호 건물. 그 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철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분리처분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서 각하시켜야 합니다. 이거 등기 받아주게 되면 아파트 철거하셔야 돼요. 따라서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 그 다음 리을.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라고 했잖아요. 헌법에도 금지를 시키고 민법에도 나와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농지법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그 다음 미음.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역시 민법의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서 등기 신청해봐야 안 받아주고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그 다음 비읍,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죠. 비읍, 시옷은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비읍, 시옷. 비읍, 시옷 옆에다가 묶어놓고요. 요 두 개 딱 이렇게 옆에서 묶어놓으세요. 묶어놓고 옆에다가 일물, 일권주의라고 딱 적어놓으세요.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 자, 비읍 보세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죠? 갑과 을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요, X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각각 지분은 2분의 1씩 가지는데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만약에 보존 등기가 허용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존 등기가 허용된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등기부는 만들어지는데 지금 권리가 얼마밖에 없어요? 2분의 1밖에 없죠. 반드시 일물은 일권, 권리의 합이 1이어야 합니다. 물건이 하나면요,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합니다. 1이 넘어서도 안 되고 1이 안 돼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물 일권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그 다음 똑같은 논리로요, 자,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습니다. 성질 급한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우리가 강학상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먼저 상속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역시 이유는요, 일물 일권주의. 갑이 먼저 3분의 1만 상속 등기하게 되면 원래 X라는 부동산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A가요.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3분의 1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3분의 2는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죠? A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A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자는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3분의 2라는 권리에 공백 흥결이 생기죠. 지금 이 X라는 부동산은 얘가 3분의 1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항상 권리는 1이 돼야 됩니다. 지분을 더해봤더니 2분의 3이 나오더라. 무효인 등기예요. 그 다음 지분을 더해봤더니 3분의 2밖에 안 나오더라. 역시 무효인 등기입니다. 반드시 일물은 일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3분의 1만 먼저 상속 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권리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A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권리 능력이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등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비읍.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29조 2호에 따라서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각하. 따라서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옷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역시 각하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니까요.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각하시킵니다. 따라서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자, 됐습니다. 거기에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겨 보십시오. 120페이지. 거기 아라비아 숫자 5번에 보시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등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완료 후의 절차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통지 내용 보시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그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매수인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면요, 이제 네가 권리자다라는 증표로서 매수인한테 이제 뭐 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라는 것은 이제 교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등기필 정보 통지와 관련해서 121페이지에 거기 방가로 2번을 한번 보세요. 방가로 2번. 찾으셨나요? 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찾으셨죠? 네.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쥐가 안 받겠대요. 그러면 안 줍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죠? 공동 신청입니다. 의무자는 누구죠? 네, 갑이 의무자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것으로 추정하면 됩니까? 네, 알고 계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자, 의무자는 이제 갑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는 갑이다, 그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의무자, 그다음 매수인 을이 권리자죠. 자, 의무자는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일단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 다음 인감증명서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 신청하는 거 맞으세요? 라는 진정성을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는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 등기부상 주소랑 신청서에 기재되는 주소가 신청서에 이제 의무자의 주소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일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고요. 그죠? 그럼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직권을 해줍니다. 따라서 의무자는 뭐 제출하셔야 돼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자, 이제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돼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잔금 치르기 전날 매도인한테는 전화 걸어야 돼요. 매도인한테 전화 걸어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한테는요. 매수인은요. 주민등록 등본. 전화 걸어가지고 매수인한테도 이거 세 가지 가져오라고 하면 얘 안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 경험을 한 사례인데 제가 이제 중개사 사무소에 한번 가봤어요. 저는 이제 뭐 중개사 사무소에 갈 일이 이제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마침 그날 잔금 치르는 날이더라고요. 잔금 치르는 날인데 매도인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류 딱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수인이 안 오는 거예요. 매수인이 안 와서 중개사가 조금 기다리다가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매수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아요.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전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중개 보조원이 중개 사무실에 있는 그 보조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개 보조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주민 이거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서 발급을 받았어요. 매수인이 인감증명서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이 보조원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받았어요.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을 받았어요. 문제는요, 등기필 정보 집에 가도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 순진한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찾는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아직.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제가 이 실무에서 알아두셔야 된다. 물론 매수인은 잔금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잔금은 당연히 가지고 오셔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매수인은. 매도인은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거 외워두자고요. 실무에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시험에서도 도움 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 알아두자고요. 특히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갑이 남자다. 소유자가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분은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올 때 제가 특히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초본은 원본을 전부 원본의 일부만 복사해서 관공서가 도장 찍은 것을 초본, 원본의 전체를 복사해서 관공서가 도장 인증한 것을 등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 초본에는 여러 가지 초본의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력기록 초본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 병력기록 초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육군병장 제대했다는 거 나와요. 남자분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또 병력기록 초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뭐예요? 주소 이력 초본입니다. 주소가 자기 주소가 쭉 바뀐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주소 이력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줘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나중에 자격증 취득해서 소유자가 남자다. 소유자가 남자인 경우 사실 많잖아요. 부동산 소유자가 남자인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주소 이력 초본을 가지고 오셔라. 아니면 가끔씩 실무에 있더라니까요. 가끔씩 병력기록 초본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끝났어요. 등기가 기록 완료됐단 말이죠.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이제 소유자 순위번호 뭐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해서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권리자 누굽니까? 을이다, 그죠? 요 새로운 권리자는 이제 네가 소유자다, 네가 권리자다라는 징표로서 우리 등기소에서 얘한테 뭘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 교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요, 방문 신청하신 분들은,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하신 분들은 등기필 정보도요, 방문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방문 신청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자 신청하신 분들은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요. 등기필 정보를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문제는요, 이 을이라는 애가 부동산을 사긴 샀는데요, 내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마세요라고 미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을이라는 애가 저한테는 등기가 끝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주지 마세요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관한테. 그러면 안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지가 안 받겠다는데, 그럼 이걸 이해를 못 하시나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왜 얘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좀 19금입니다. 이제 불륜. 이 을이라는 애가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려고 해요.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세컨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이제 더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러면 강의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제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상당히 하이 퀄리티인데. 이해하시겠죠? 지가 안 받겠대요.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얘는 팔 때는요? 팔 때는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정성 확인차는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없어요. 등기필 정보 멸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없어요. 절대로 재발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증의 방법으로 가름하시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게 기억입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죠? 121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억 보세요. 기억.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가 안 받겠대요. 그러면 안 줍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지가 안 받겠다 이 말이죠. 혹시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하나하나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경우 많아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사실 혼인 중의 상태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 중의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혼하시려고 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상대방 배우자 모르는, 남자건 여자건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모르는 뭐 비자금도 조성할 수도 있고, 배우자 모르는 부동산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등기필 정보 받아다가 집에다 보관하고 있으면 이 발각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등기필 정보를 안 받겠다 말입니다. 가끔씩 실무에서 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중개업하시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봅니다. 이런 뭐 재밌는 일이 뭐 재밌습니까? 이게 재밌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일들도 보게 되죠.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즉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얘한테는 등기별 정보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공서는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공서는 사지도 않은 부동산 샀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할 때도 아예 등기필 정보 안 줍니다. 관공서한테는 등기필 정보 안 줍니다. 관공서가 예를 들어 소유자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등기필 정보 안 줘요. 왜냐, 얘는 의무자일 때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든요.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니은, 이 두 번째가 시험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관공서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준다.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디귿부터 해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있죠. 요거 옆으로 딱 묶었어요. 디귿부터 해서 딱 묶어가지고 딱 묶어놓고 옆에다가 게으른 자라고 적어놓으세요. 게으른 자. 지금 디귿부터 시옷까지는 게으른 자들의 총집합입니다. 얘들한테는 등기필 정보 안 줘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디귿.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무슨 이야기냐, 전자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아까 등기필 정보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전자로. 이 통지받아야 할 자가, 즉 수신 다운로드 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수신, 즉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줍니다. 3개월이 지나면요 더 이상 안 줍니다. 게으른 자다, 그죠? 3개월이나 시간을 주는데 얘가 다운로드 안 받아가요. 그러면 안 줍니다.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리을.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즉 무슨 이야기냐, 방문 신청하신 분입니다. 등기 신청을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은 등기필 정보도 방문해서 수령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3개월 이내 방문 수령하지 않습니다. 안 찾아간다 이 말이죠. 역시 더 이상은 안 줍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더 이상은 안 줍니다. 절대로 재발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자들은 나중에 팔 때, 지금 등기필 정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가름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 멸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증의 방법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비읍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병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이제 전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순차적으로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등기 넘어가야 돼요. 자,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병이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을이 등기 안 넘겨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팔았으니까. 이제 을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나는 팔았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하니까 비용 들어가고 등기하기 싫은 거예요. 등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답답하죠? 병이요. 이 답답한 병, 채권자다, 그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아닙니까?
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이걸 원래 갑에서 을로의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돼요?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안 가니까 을 대신에 누가 신청한다고요? 병이, 즉 갑과 병이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이해하시겠죠? 갑에서 을로의 등기는 원래 갑과 을이 둘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을 대신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병이.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 등기해야 이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지금 떼서 보는 거예요. 이거 갑과 병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권리자 을 아닙니까? 그럼 등기부에 얘가 새로운 소유자라고 기재가 돼요. 원래 새로운 권리자 나타나면 뭐 준, 등기 끝나고 나면 뭐 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자다 말이죠. 따라서 얘한테는 등기필 정보는 안 줍니다. 통지 안 해줘요. 이해하시겠죠? 등기필 정보는 안 주고 등기가 끝났다라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등기필 정보는 안 줍니다.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게으른 자 지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예요. 안 줍니다. 등기가 끝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따라서 확인조서나 확인정보 공증의 방법으로 가름하셔야 돼요. 불편하다 이 말이죠. 비용도 들어가고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등기필 정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비읍입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을은 X라는 미등기. 항상 시험에는요, 미등기면 미등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미등기라는 표현이 없으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약속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X라는 미등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을이 돈 안 줘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 을 재산 있으면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압류라고 하죠. 그래서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죠. 따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 자, 법원이 결정 내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법원이 결정 내리면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승소자가 단독 신청. 아시겠죠?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요, 촉탁. 자, 그래서 법원은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미등기입니다. 등기부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가압류 등기 기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겁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을이요. 자신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런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거 법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원에서 촉탁이 왔는데 미등기더라. 다른 관공서 아닙니다. 법원이 촉탁을 했는데, 등기하라고 촉탁을 했는데 미등기더라. 그러면 이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기재 실행한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올해 제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원이 촉탁을 했는데 미등기더라. 그럼 그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끝났어요. 지금 이 X부동산의 지금 소유자 누구죠? 을이에요. 소유자는 을입니다. 원래 등기 끝나고 나면 권리자한테 원래는 뭐 줘요? 얘한테 원래 뭐 줍니까? 등기필 정보 줘야 되잖아요. 등기필 정보 지가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게으른 자다 말이죠. 안 줍니다. 등기필 정보는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 알려줘요.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약 올리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 안 줘요. 완료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완료 통지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등기필 정보 멸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없다 이 말이죠. 재발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없으면 가름하셔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의 방법으로 가름하셔야 돼요. 뭐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게으른 자들, 지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안 줍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얘들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줘요. 지가 한 게 없으니까.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을과 이제 매매계약 체결.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자, 문제는요.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싶어요. 을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대금을 줘놓고요.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런 또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그 한 채가요, 매매가가 한 12억인가 정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10억이 넘어가요. 매수인은 대금을 줬어요. 매수인이 그 대금을,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받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대금은 줘놓고요. 뭐, 왜 그럴까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세금요. 그 매매대금 12억 있는 사람이 그 취득세 못 낼까요? 강제집행 면탈입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이제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돈은 줘놓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답답해요? 갑이요. 얘는요 지금 대금은 받았는데, 대금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얘가 지금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뭐 공과금, 세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 을은 그 찾아가면요 그때는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에 안 나타나요. 그때 전화하면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찾아가고요. 또 찾아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한 3년 가까이 2년 이상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제발 등기 좀 가져가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얘가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소송,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발 등기 좀 가져가라. 이 소송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실무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일도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원고가 누굽니까? 소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예요. 누구예요? 예. 얘가 원고. 얘가 피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은 얘가 의리 원고잖아요. 그죠?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은 의리 원고잖아요.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수 청구 소송에서는 원피고가 바뀌어요. 얘 의무자, 얘가 원고.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얘가 피고. 그럼 이제 얘가 소송 제기하니까 이제 얘가 승소 판결 받습니다. 판결 받으면요, 단독 신청이잖아요. 그죠?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요, 얘가 인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승소자니까 얘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됐습니다. 등기 끝났습니다. 기록 완료됐습니다. 이제 소유자 누구예요? 의리다, 그죠? 원래 소유자, 새로운 권리자 나타나면 우리 등기소에서 권리자로 징표로서 뭐 주는 겁니까? 등기필 정보.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주는 거거든요. 지가 한 게 있어요? 없다, 그죠? 지가 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줍니까? 안 준단 말이죠. 대신에 뭐만 해줍니까? 등기가 끝났다라는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등기필 정보는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지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법 규정 제도의 취지 이해하시겠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안 주겠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애들한테도 다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이제 게으른 자들이 자꾸 확산될 염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늦게 냈는데 과산세를 부과 안 한다. 내지는 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 안 한다. 만약에 국가가 안 한다라고 해보세요. 세금 제때 내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내죠. 예, 준법 정신이 아주 투철한 저 같은 사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죠?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하는 것을 이 국가가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한테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안 준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는 경우, 먼저 첫 번째, 안 받겠다. 지가 안 받겠다. 불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줍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안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니은 이게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관공서.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한테, 관공서가 뭔가 취득을 하게 되면 얘한테는 등기필 정보 안 줍니다. 그럼 나중에 팔 때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공서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D급부터 C호까지가 다 뭐예요? 게으른 자들. 그래서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3개월 이내 다운로드 안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채권자 대위의 경우, 대위 신청의 경우 우리 채무자 지가 한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얘한테는 등기필 정보 안 줘요.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지가 한 게 없잖아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 거지 지가 한 게 없잖아요. 역시 등기필 정보 안 줍니다. 완료 통지만 해주고. 그 다음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소송이 뭐냐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입니다.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소송은 권리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의무자가 소송 제기하는 것은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인수 청구 소송. 그래서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 지가 한 게 없잖아요. 원래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니까 소송 제기해서 한 거예요. 지가 한 게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애매하네.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4장 이입 벌칙으로 들어갑니다.